역사의 거대한 무대 위에서 어떤 인물들은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가 가장 극적인 비극의 주인공으로 퇴장하곤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후대 사람들에게 권력의 무상함과 운명의 가혹함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지죠. 오늘 우리는 한국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한 부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운명에 대한 독특한 해석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부부의 인연을 이야기할 때 흔히 천생연분이나 운명의 붉은 실과 같은 아름다운 표현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인연이 그러한 축복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만남은 귀인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만남은 서로의 발목을 잡는 악연이 되기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영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이들의 만남은 자연스러운 사랑의 결실이라기보다는 거대한 권력과 욕망이라는 목표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조작된 인연에 가깝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서로의 필요와 계산이 맞아떨어져 맺어진 다분히 전략적인 관계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각은 두 사람의 관계를 한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비극적 관계 중 하나인 연산군과 장록수의 이야기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아시다시피 연산군은 폭정으로 인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비운의 군주입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늘 희대의 요부로 불리는 장록수가 있었죠. 역사는 장록수의 사치와 농간이 연산군의 눈과 귀를 멀게 하여 결국 파멸로 이끌었다고 기록합니다. 결국 연산군은 폐위되어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했고 장록수는 성남 백성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어째서 이 현대의 부부가 수백 년 전 비극의 주인공들과 비교되는 것일까요? 그 해석의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녀는 쥐띠의 운명을 타고났지만 스스로를 쥐가 아닌 모든 것을 호령하는 호랑이라고 여기는 강한 기세와 야망을 가진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녀에게 사랑이나 애정은 부차적인 것이며 남편은 자신의 권력욕을 실현시켜줄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자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녀의 과거 인연들을 살펴보아도 권력의 중심에 있는 검사나 유력 인사들이 많았다는 점은 그녀가 얼마나 집요하게 권력을 추구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운명을 타고난 인물이었을까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가 오를 수 있었던 가장 높은 자리는 사실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총장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가 검찰총장의 자리에서 만족하고 더 이상의 권력욕을 부리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비극적인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의 야망과 주변의 부추김에 이끌려 감당할 수 없는 왕관의 무게를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대통령 당선은 한 시대를 풍미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특정 정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우는 불쏘시개와 같은 역할이었다는 비극적인 해석이 존재합니다. 불쏘시개는 거대한 불길을 일으키기 위해 가장 먼저 타올라 재가 되어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희생하여 정치 지형의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임시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뿐 그 영광을 오래 누릴 운명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명의 흐름 속에서 부부의 관계는 이미 실질적으로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들이 유지하는 모습은 사랑이 아닌 각자의 법적, 정치적 생존을 위한 쇼윈도 부부의 형태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측될까요? 먼저 김건희 여사는 결국 특검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수많은 의혹들이 그녀를 겨누고 있으며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가 실제로 수감 생활을 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집니다. 징역 1에서 2년의 집행유예 3년과 같은 형태로 유죄는 인정되지만
구속은 면하는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처벌보다 대중의 비난과 도덕적 심판이라는 더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앞날은 훨씬 더 험난해 보입니다. 그는 역대 다른 대통령들이 걸었던 길처럼 결국 법의 심판을 받고 수감될 운명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그는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권좌에서 내려왔으며 다시 그 자리로 복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의 건강 문제입니다. 그는 본래 차가운 기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폐쇄적이고 음습한 감옥 환경은 그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을사년의 겨울은 그에게 아주 힘든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 시기를 무사히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수감 생활이 길어진다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쓰러지는 모습까지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설령 재판 결과가 나오고 형을 살게 되더라도 건강상의 문제나 다른 정치적 변수로 인해 오랜 기간 수감 생활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함께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한때는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곳에 함께 섰던 이 부부는 권력이라는 덧없는 신기루를 줬다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법의 처벌은 피하지만 평생 대중의 지탄 속에서 살아가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몸을 태운 대가로 차가운 감옥에서 건강의 위협과 싸워야 하는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운명의 그릇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그릇을 넘어서는 과도한 욕심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지켜보며 권력의 속성과 인간 운명의 복잡성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역사와 운명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역사의 거대한 무대 위에서 어떤 인물들은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가 가장 극적인 비극의 주인공으로 퇴장하곤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후대 사람들에게 권력의 무상함과 운명의 가혹함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지죠. 오늘 우리는 한국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한 부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운명에 대한 독특한 해석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부부의 인연을 이야기할 때 흔히 천생연분이나 운명의 붉은 실과 같은 아름다운 표현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인연이 그러한 축복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만남은 귀인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만남은 서로의 발목을 잡는 악연이 되기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영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이들의 만남은 자연스러운 사랑의 결실이라기보다는 거대한 권력과 욕망이라는 목표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조작된 인연에 가깝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서로의 필요와 계산이 맞아떨어져 맺어진 다분히 전략적인 관계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각은 두 사람의 관계를 한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비극적 관계 중 하나인 연산군과 장록수의 이야기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아시다시피 연산군은 폭정으로 인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비운의 군주입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늘 희대의 요부로 불리는 장록수가 있었죠. 역사는 장록수의 사치와 농간이 연산군의 눈과 귀를 멀게 하여 결국 파멸로 이끌었다고 기록합니다. 결국 연산군은 폐위되어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했고 장록수는 성남 백성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어째서 이 현대의 부부가 수백 년 전 비극의 주인공들과 비교되는 것일까요? 그 해석의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녀는 쥐띠의 운명을 타고났지만 스스로를 쥐가 아닌 모든 것을 호령하는 호랑이라고 여기는 강한 기세와 야망을 가진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녀에게 사랑이나 애정은 부차적인 것이며 남편은 자신의 권력욕을 실현시켜줄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자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녀의 과거 인연들을 살펴보아도 권력의 중심에 있는 검사나 유력 인사들이 많았다는 점은 그녀가 얼마나 집요하게 권력을 추구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운명을 타고난 인물이었을까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가 오를 수 있었던 가장 높은 자리는 사실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총장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가 검찰총장의 자리에서 만족하고 더 이상의 권력욕을 부리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비극적인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의 야망과 주변의 부추김에 이끌려 감당할 수 없는 왕관의 무게를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대통령 당선은 한 시대를 풍미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특정 정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우는 불쏘시개와 같은 역할이었다는 비극적인 해석이 존재합니다. 불쏘시개는 거대한 불길을 일으키기 위해 가장 먼저 타올라 재가 되어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희생하여 정치 지형의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임시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뿐 그 영광을 오래 누릴 운명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명의 흐름 속에서 부부의 관계는 이미 실질적으로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들이 유지하는 모습은 사랑이 아닌 각자의 법적, 정치적 생존을 위한 쇼윈도 부부의 형태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측될까요? 먼저 김건희 여사는 결국 특검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수많은 의혹들이 그녀를 겨누고 있으며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가 실제로 수감 생활을 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집니다. 징역 1에서 2년의 집행유예 3년과 같은 형태로 유죄는 인정되지만 구속은 면하는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처벌보다 대중의 비난과 도덕적 심판이라는 더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앞날은 훨씬 더 험난해 보입니다. 그는 역대 다른 대통령들이 걸었던 길처럼 결국 법의 심판을 받고 수감될 운명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그는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권좌에서 내려왔으며 다시 그 자리로 복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의 건강 문제입니다. 그는 본래 차가운 기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폐쇄적이고 음습한 감옥 환경은 그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을사년의 겨울은 그에게 아주 힘든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 시기를 무사히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수감 생활이 길어진다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쓰러지는 모습까지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설령 재판 결과가 나오고 형을 살게 되더라도 건강상의 문제나 다른 정치적 변수로 인해 오랜 기간 수감 생활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함께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한때는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곳에 함께 섰던 이 부부는 권력이라는 덧없는 신기루를 줬다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법의 처벌은 피하지만 평생 대중의 지탄 속에서 살아가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몸을 태운 대가로 차가운 감옥에서 건강의 위협과 싸워야 하는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운명의 그릇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그릇을 넘어서는 과도한 욕심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지켜보며
권력의 속성과 인간 운명의 복잡성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역사와 운명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역사의 거대한 무대 위에서 어떤 인물들은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가 가장 극적인 비극의 주인공으로 퇴장하곤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후대 사람들에게 권력의 무상함과 운명의 가혹함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지죠. 오늘 우리는 한국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한 부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운명에 대한 독특한 해석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부부의 인연을 이야기할 때 흔히 천생연분이나 운명의 붉은 실과 같은 아름다운 표현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인연이 그러한 축복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만남은 귀인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만남은 서로의 발목을 잡는 악연이 되기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영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이들의 만남은 자연스러운 사랑의 결실이라기보다는 거대한 권력과 욕망이라는 목표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조작된 인연에 가깝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서로의 필요와 계산이 맞아떨어져 맺어진 다분히 전략적인 관계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각은 두 사람의 관계를 한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비극적 관계 중 하나인 연산군과 장록수의 이야기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아시다시피 연산군은 폭정으로 인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비운의 군주입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늘 희대의 요부로 불리는 장록수가 있었죠. 역사는 장록수의 사치와 농간이 연산군의 눈과 귀를 멀게 하여 결국 파멸로 이끌었다고 기록합니다. 결국 연산군은 폐위되어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했고 장록수는 성남 백성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어째서 이 현대의 부부가 수백 년 전 비극의 주인공들과 비교되는 것일까요? 그 해석의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녀는 쥐띠의 운명을 타고났지만 스스로를 쥐가 아닌 모든 것을 호령하는 호랑이라고 여기는 강한 기세와 야망을 가진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녀에게 사랑이나 애정은 부차적인 것이며 남편은 자신의 권력욕을 실현시켜줄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자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녀의 과거 인연들을 살펴보아도 권력의 중심에 있는 검사나 유력 인사들이 많았다는 점은 그녀가 얼마나 집요하게 권력을 추구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운명을 타고난 인물이었을까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가 오를 수 있었던 가장 높은 자리는 사실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총장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가 검찰총장의 자리에서 만족하고 더 이상의 권력욕을 부리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비극적인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의 야망과 주변의 부추김에 이끌려 감당할 수 없는 왕관의 무게를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대통령 당선은 한 시대를 풍미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특정 정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우는 불쏘시개와 같은 역할이었다는 비극적인 해석이 존재합니다. 불쏘시개는 거대한 불길을 일으키기 위해 가장 먼저 타올라 재가 되어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희생하여 정치 지형의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임시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뿐 그 영광을 오래 누릴 운명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명의 흐름 속에서 부부의 관계는 이미 실질적으로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들이 유지하는 모습은 사랑이 아닌 각자의 법적, 정치적 생존을 위한 쇼윈도 부부의 형태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측될까요?
먼저 김건희 여사는 결국 특검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수많은 의혹들이 그녀를 겨누고 있으며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가 실제로 수감 생활을 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집니다. 징역 1에서 2년의 집행유예 3년과 같은 형태로 유죄는 인정되지만 구속은 면하는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처벌보다 대중의 비난과 도덕적 심판이라는 더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앞날은 훨씬 더 험난해 보입니다. 그는 역대 다른 대통령들이 걸었던 길처럼 결국 법의 심판을 받고 수감될 운명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그는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권좌에서 내려왔으며 다시 그 자리로 복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의 건강 문제입니다. 그는 본래 차가운 기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폐쇄적이고 음습한 감옥 환경은 그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을사년의 겨울은 그에게 아주 힘든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 시기를 무사히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수감 생활이 길어진다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쓰러지는 모습까지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설령 재판 결과가 나오고 형을 살게 되더라도 건강상의 문제나 다른 정치적 변수로 인해 오랜 기간 수감 생활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함께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한때는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곳에 함께 섰던 이 부부는 권력이라는 덧없는 신기루를 줬다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법의 처벌은 피하지만 평생 대중의 지탄 속에서 살아가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몸을 태운 대가로 차가운 감옥에서 건강의 위협과 싸워야 하는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운명의 그릇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그릇을 넘어서는 과도한 욕심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지켜보며 권력의 속성과 인간 운명의 복잡성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역사와 운명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역사의 거대한 무대 위에서 어떤 인물들은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가 가장 극적인 비극의 주인공으로 퇴장하곤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후대 사람들에게 권력의 무상함과 운명의 가혹함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지죠. 오늘 우리는 한국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한 부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운명에 대한 독특한 해석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부부의 인연을 이야기할 때 흔히 천생연분이나 운명의 붉은 실과 같은 아름다운 표현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인연이 그러한 축복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만남은 귀인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만남은 서로의 발목을 잡는 악연이 되기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영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이들의 만남은 자연스러운 사랑의 결실이라기보다는 거대한 권력과 욕망이라는 목표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조작된 인연에 가깝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서로의 필요와 계산이 맞아떨어져 맺어진 다분히 전략적인 관계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각은 두 사람의 관계를 한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비극적 관계 중 하나인 연산군과 장록수의 이야기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아시다시피 연산군은 폭정으로 인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비운의 군주입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늘 희대의 요부로 불리는 장록수가 있었죠. 역사는 장록수의 사치와 농간이 연산군의 눈과 귀를 멀게 하여
결국 파멸로 이끌었다고 기록합니다. 결국 연산군은 폐위되어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했고 장녹수는 성난 백성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어째서 이 현대의 부부가 수백 년 전 비극의 주인공들과 비교되는 것일까요? 그 해석의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녀는 쥐띠의 운명을 타고났지만 스스로를 쥐가 아닌 모든 것을 호령하는 호랑이라고 여기는 강한 기세와 야망을 가진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녀에게 사랑이나 애정은 부차적인 것이며 남편은 자신의 권력욕을 실현시켜줄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자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녀의 과거 인연들을 살펴보아도 권력의 중심에 있는 검사나 유력 인사들이 많았다는 점은 그녀가 얼마나 집요하게 권력을 추구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운명을 타고난 인물이었을까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가 오를 수 있었던 가장 높은 자리는 사실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총장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가 검찰총장의 자리에서 만족하고 더 이상의 권력욕을 부리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비극적인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의 야망과 주변의 부추김에 이끌려 감당할 수 없는 왕관의 무게를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대통령 당선은 한 시대를 풍미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특정 정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우는 불쏘시개와 같은 역할이었다는 비극적인 해석이 존재합니다. 불쏘시개는 거대한 불길을 일으키기 위해 가장 먼저 타올라 재가 되어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희생하여 정치 지형의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임시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뿐 그 영광을 오래 누릴 운명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명의 흐름 속에서 부부의 관계는 이미 실질적으로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들이 유지하는 모습은 사랑이 아닌 각자의 법적, 정치적 생존을 위한 쇼윈도 부부의 형태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측될까요? 먼저 김건희 여사는 결국 특검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수많은 의혹들이 그녀를 겨누고 있으며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가 실제로 수감 생활을 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집니다. 징역 1에서 2년의 집행유예 3년과 같은 형태로 유죄는 인정되지만 구속은 면하는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처벌보다 대중의 비난과 도덕적 심판이라는 더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앞날은 훨씬 더 험난해 보입니다. 그는 역대 다른 대통령들이 걸었던 길처럼 결국 법의 심판을 받고 수감될 운명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그는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권좌에서 내려왔으며 다시 그 자리로 복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의 건강 문제입니다. 그는 본래 차가운 기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폐쇄적이고 음습한 감옥 환경은 그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을사년의 겨울은 그에게 아주 힘든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 시기를 무사히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수감 생활이 길어진다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쓰러지는 모습까지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설령 재판 결과가 나오고 형을 살게 되더라도 건강상의 문제나 다른 정치적 변수로 인해 오랜 기간 수감 생활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함께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한때는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곳에 함께 섰던 이 부부는 권력이라는 덧없는 신기루를 줬다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법의 처벌은 피하지만 평생 대중의 지탄 속에서 살아가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몸을 태운 대가로 차가운 감옥에서 건강의 위협과 싸워야 하는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운명의 그릇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그릇을 넘어서는 과도한 욕심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지켜보며 권력의 속성과 인간 운명의 복잡성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역사와 운명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역사의 거대한 무대 위에서 어떤 인물들은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가 가장 극적인 비극의 주인공으로 퇴장하곤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후대 사람들에게 권력의 무상함과 운명의 가혹함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지죠. 오늘 우리는 한국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한 부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운명에 대한 독특한 해석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부부의 인연을 이야기할 때 흔히 천생연분이나 운명의 붉은 실과 같은 아름다운 표현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인연이 그러한 축복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만남은 귀인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만남은 서로의 발목을 잡는 악연이 되기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영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이들의 만남은 자연스러운 사랑의 결실이라기보다는 거대한 권력과 욕망이라는 목표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조작된 인연에 가깝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서로의 필요와 계산이 맞아떨어져 맺어진 다분히 전략적인 관계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각은 두 사람의 관계를 한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비극적 관계 중 하나인 연산군과 장록수의 이야기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아시다시피 연산군은 폭정으로 인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비운의 군주입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늘 희대의 요부로 불리는 장록수가 있었죠. 역사는 장록수의 사치와 농간이 연산군의 눈과 귀를 멀게 하여 결국 파멸로 이끌었다고 기록합니다. 결국 연산군은 폐위되어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했고 장록수는 성남 백성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어째서 이 현대의 부부가 수백 년 전 비극의 주인공들과 비교되는 것일까요? 그 해석의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녀는 쥐띠의 운명을 타고났지만 스스로를 쥐가 아닌 모든 것을 호령하는 호랑이라고 여기는 강한 기세와 야망을 가진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녀에게 사랑이나 애정은 부차적인 것이며 남편은 자신의 권력욕을 실현시켜줄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자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녀의 과거 인연들을 살펴보아도 권력의 중심에 있는 검사나 유력 인사들이 많았다는 점은 그녀가 얼마나 집요하게 권력을 추구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운명을 타고난 인물이었을까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가 오를 수 있었던 가장 높은 자리는 사실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총장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가 검찰총장의 자리에서 만족하고 더 이상의 권력욕을 부리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비극적인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의 야망과 주변의 부추김에 이끌려 감당할 수 없는 왕관의 무게를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대통령 당선은 한 시대를 풍미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특정 정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우는 불쏘시개와 같은 역할이었다는 비극적인 해석이 존재합니다. 불쏘시개는 거대한 불길을 일으키기 위해 가장 먼저 타올라 재가 되어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희생하여 정치 지형의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임시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뿐 그 영광을 오래 누릴 운명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명의 흐름 속에서 부부의 관계는 이미 실질적으로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들이 유지하는 모습은 사랑이 아닌 각자의 법적, 정치적 생존을 위한 쇼윈도 부부의 형태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측될까요? 먼저 김건희 여사는 결국 특검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수많은 의혹들이 그녀를 겨누고 있으며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가 실제로 수감 생활을 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집니다. 징역 1에서 2년의 집행유예 3년과 같은 형태로 유죄는 인정되지만 구속은 면하는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처벌보다 대중의 비난과 도덕적 심판이라는 더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앞날은 훨씬 더 험난해 보입니다. 그는 역대 다른 대통령들이 걸었던 길처럼 결국 법의 심판을 받고 수감될 운명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그는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권좌에서 내려왔으며 다시 그 자리로 복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의 건강 문제입니다. 그는 본래 차가운 기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폐쇄적이고 음습한 감옥 환경은 그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을사년의 겨울은 그에게 아주 힘든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 시기를 무사히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수감 생활이 길어진다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쓰러지는 모습까지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설령 재판 결과가 나오고 형을 살게 되더라도 건강상의 문제나 다른 정치적 변수로 인해 오랜 기간 수감 생활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함께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한때는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곳에 함께 섰던 이 부부는 권력이라는 덧없는 신기루를 줬다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법의 처벌은 피하지만 평생 대중의 지탄 속에서 살아가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몸을 태운 대가로 차가운 감옥에서 건강의 위협과 싸워야 하는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운명의 그릇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그릇을 넘어서는 과도한 욕심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지켜보며 권력의 속성과 인간 운명의 복잡성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역사와 운명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역사의 거대한 무대 위에서 어떤 인물들은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가 가장 극적인 비극의 주인공으로 퇴장하곤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후대 사람들에게 권력의 무상함과 운명의 가혹함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지죠. 오늘 우리는 한국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한 부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운명에 대한 독특한 해석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부부의 인연을 이야기할 때 흔히 천생연분이나 운명의 붉은 실과 같은 아름다운 표현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인연이 그러한 축복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만남은 귀인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만남은 서로의 발목을 잡는 악연이 되기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영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이들의 만남은 자연스러운 사랑의 결실이라기보다는 거대한 권력과 욕망이라는 목표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조작된 인연에 가깝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서로의 필요와 계산이 맞아떨어져 맺어진 다분히 전략적인 관계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각은 두 사람의 관계를 한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비극적 관계 중
하나인 연산군과 장녹수의 이야기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아시다시피 연산군은 폭정으로 인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비운의 군주입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늘 희대의 요부로 불리는 장녹수가 있었죠. 역사는 장녹수의 사치와 농간이 연산군의 눈과 귀를 멀게 하여 결국 파멸로 이끌었다고 기록합니다. 결국 연산군은 폐위되어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했고 장녹수는 성난 백성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어째서 이 현대의 부부가 수백 년 전 비극의 주인공들과 비교되는 것일까요? 그 해석의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녀는 쥐띠의 운명을 타고났지만 스스로를 쥐가 아닌 모든 것을 호령하는 호랑이라고 여기는 강한 기세와 야망을 가진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녀에게 사랑이나 애정은 부차적인 것이며 남편은 자신의 권력욕을 실현시켜줄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자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녀의 과거 인연들을 살펴보아도 권력의 중심에 있는 검사나 유력 인사들이 많았다는 점은 그녀가 얼마나 집요하게 권력을 추구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운명을 타고난 인물이었을까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가 오를 수 있었던 가장 높은 자리는 사실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총장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가 검찰총장의 자리에서 만족하고 더 이상의 권력욕을 부리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비극적인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의 야망과 주변의 부추김에 이끌려 감당할 수 없는 왕관의 무게를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대통령 당선은 한 시대를 풍미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특정 정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우는 불쏘시개와 같은 역할이었다는 비극적인 해석이 존재합니다. 불쏘시개는 거대한 불길을 일으키기 위해 가장 먼저 타올라 재가 되어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희생하여 정치 지형의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임시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뿐 그 영광을 오래 누릴 운명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명의 흐름 속에서 부부의 관계는 이미 실질적으로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들이 유지하는 모습은 사랑이 아닌 각자의 법적, 정치적 생존을 위한 쇼윈도 부부의 형태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측될까요? 먼저 김건희 여사는 결국 특검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수많은 의혹들이 그녀를 겨누고 있으며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가 실제로 수감 생활을 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집니다. 징역 1에서 2년의 집행유예 3년과 같은 형태로 유죄는 인정되지만 구속은 면하는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처벌보다 대중의 비난과 도덕적 심판이라는 더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앞날은 훨씬 더 험난해 보입니다. 그는 역대 다른 대통령들이 걸었던 길처럼 결국 법의 심판을 받고 수감될 운명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그는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권좌에서 내려왔으며 다시 그 자리로 복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의 건강 문제입니다. 그는 본래 차가운 기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폐쇄적이고 음습한 감옥 환경은 그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을사년의 겨울은 그에게 아주 힘든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 시기를 무사히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수감 생활이 길어진다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쓰러지는 모습까지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설령 재판 결과가 나오고 형을 살게 되더라도 건강상의 문제나 다른 정치적 변수로 인해 오랜 기간 수감 생활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함께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한때는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곳에 함께 섰던 이 부부는
권력이라는 덧없는 신기루를 줬다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법의 처벌은 피하지만 평생 대중의 지탄 속에서 살아가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몸을 태운 대가로 차가운 감옥에서 건강의 위협과 싸워야 하는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운명의 그릇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그릇을 넘어서는 과도한 욕심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지켜보며 권력의 속성과 인간 운명의 복잡성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역사와 운명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역사의 거대한 무대 위에서 어떤 인물들은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가 가장 극적인 비극의 주인공으로 퇴장하곤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후대 사람들에게 권력의 무상함과 운명의 가혹함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지죠. 오늘 우리는 한국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한 부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운명에 대한 독특한 해석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부부의 인연을 이야기할 때 흔히 천생연분이나 운명의 붉은 실과 같은 아름다운 표현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인연이 그러한 축복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만남은 귀인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만남은 서로의 발목을 잡는 악연이 되기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영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이들의 만남은 자연스러운 사랑의 결실이라기보다는 거대한 권력과 욕망이라는 목표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조작된 인연에 가깝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서로의 필요와 계산이 맞아떨어져 맺어진 다분히 전략적인 관계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각은 두 사람의 관계를 한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비극적 관계 중 하나인 연산군과 장록수의 이야기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아시다시피 연산군은 폭정으로 인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비운의 군주입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늘 희대의 요부로 불리는 장록수가 있었죠. 역사는 장록수의 사치와 농간이 연산군의 눈과 귀를 멀게 하여 결국 파멸로 이끌었다고 기록합니다. 결국 연산군은 폐위되어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했고 장록수는 성남 백성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어째서 이 현대의 부부가 수백 년 전 비극의 주인공들과 비교되는 것일까요? 그 해석의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녀는 쥐띠의 운명을 타고났지만 스스로를 쥐가 아닌 모든 것을 호령하는 호랑이라고 여기는 강한 기세와 야망을 가진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녀에게 사랑이나 애정은 부차적인 것이며 남편은 자신의 권력욕을 실현시켜줄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자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녀의 과거 인연들을 살펴보아도 권력의 중심에 있는 검사나 유력 인사들이 많았다는 점은 그녀가 얼마나 집요하게 권력을 추구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운명을 타고난 인물이었을까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가 오를 수 있었던 가장 높은 자리는 사실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총장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가 검찰총장의 자리에서 만족하고 더 이상의 권력욕을 부리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비극적인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의 야망과 주변의 부추김에 이끌려 감당할 수 없는 왕관의 무게를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대통령 당선은 한 시대를 풍미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특정 정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우는
불쏘시개와 같은 역할이었다는 비극적인 해석이 존재합니다. 불쏘시개는 거대한 불길을 일으키기 위해 가장 먼저 타올라 재가 되어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희생하여 정치 지형의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임시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뿐 그 영광을 오래 누릴 운명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명의 흐름 속에서 부부의 관계는 이미 실질적으로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들이 유지하는 모습은 사랑이 아닌 각자의 법적, 정치적 생존을 위한 쇼윈도 부부의 형태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측될까요? 먼저 김건희 여사는 결국 특검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수많은 의혹들이 그녀를 겨누고 있으며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가 실제로 수감 생활을 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집니다. 징역 1에서 2년의 집행유예 3년과 같은 형태로 유죄는 인정되지만 구속은 면하는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처벌보다 대중의 비난과 도덕적 심판이라는 더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앞날은 훨씬 더 험난해 보입니다. 그는 역대 다른 대통령들이 걸었던 길처럼 결국 법의 심판을 받고 수감될 운명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그는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권좌에서 내려왔으며 다시 그 자리로 복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의 건강 문제입니다. 그는 본래 차가운 기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폐쇄적이고 음습한 감옥 환경은 그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을사년의 겨울은 그에게 아주 힘든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 시기를 무사히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수감 생활이 길어진다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쓰러지는 모습까지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설령 재판 결과가 나오고 형을 살게 되더라도 건강상의 문제나 다른 정치적 변수로 인해 오랜 기간 수감 생활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함께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한때는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곳에 함께 섰던 이 부부는 권력이라는 덧없는 신기루를 줬다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법의 처벌은 피하지만 평생 대중의 지탄 속에서 살아가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몸을 태운 대가로 차가운 감옥에서 건강의 위협과 싸워야 하는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운명의 그릇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그릇을 넘어서는 과도한 욕심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지켜보며 권력의 속성과 인간 운명의 복잡성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역사와 운명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역사의 거대한 무대 위에서 어떤 인물들은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가 가장 극적인 비극의 주인공으로 퇴장하곤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후대 사람들에게 권력의 무상함과 운명의 가혹함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지죠. 오늘 우리는 한국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한 부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운명에 대한 독특한 해석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부부의 인연을 이야기할 때 흔히 천생연분이나 운명의 붉은 실과 같은 아름다운 표현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인연이 그러한 축복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만남은 귀인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만남은 서로의 발목을 잡는 악연이 되기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영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이들의 만남은 자연스러운 사랑의 결실이라기보다는 거대한 권력과 욕망이라는 목표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조작된 인연에 가깝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서로의 필요와 계산이 맞아떨어져 맺어진 다분히 전략적인 관계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각은 두 사람의 관계를 한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비극적 관계 중 하나인 연산군과 장록수의 이야기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아시다시피 연산군은 폭정으로 인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비운의 군주입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늘 희대의 요부로 불리는 장록수가 있었죠. 역사는 장록수의 사치와 농간이 연산군의 눈과 귀를 멀게 하여 결국 파멸로 이끌었다고 기록합니다. 결국 연산군은 폐위되어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했고 장록수는 성남 백성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어째서 이 현대의 부부가 수백 년 전 비극의 주인공들과 비교되는 것일까요? 그 해석의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녀는 쥐띠의 운명을 타고났지만 스스로를 쥐가 아닌 모든 것을 호령하는 호랑이라고 여기는 강한 기세와 야망을 가진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녀에게 사랑이나 애정은 부차적인 것이며 남편은 자신의 권력욕을 실현시켜줄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자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녀의 과거 인연들을 살펴보아도 권력의 중심에 있는 검사나 유력 인사들이 많았다는 점은 그녀가 얼마나 집요하게 권력을 추구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운명을 타고난 인물이었을까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가 오를 수 있었던 가장 높은 자리는 사실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총장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가 검찰총장의 자리에서 만족하고 더 이상의 권력욕을 부리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비극적인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의 야망과 주변의 부추김에 이끌려 감당할 수 없는 왕관의 무게를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대통령 당선은 한 시대를 풍미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특정 정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우는 불쏘시개와 같은 역할이었다는 비극적인 해석이 존재합니다. 불쏘시개는 거대한 불길을 일으키기 위해 가장 먼저 타올라 재가 되어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희생하여 정치 지형의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임시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뿐 그 영광을 오래 누릴 운명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명의 흐름 속에서 부부의 관계는 이미 실질적으로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들이 유지하는 모습은 사랑이 아닌 각자의 법적, 정치적 생존을 위한 쇼윈도 부부의 형태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측될까요? 먼저 김건희 여사는 결국 특검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수많은 의혹들이 그녀를 겨누고 있으며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가 실제로 수감 생활을 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집니다. 징역 1에서 2년의 집행유예 3년과 같은 형태로 유죄는 인정되지만 구속은 면하는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처벌보다 대중의 비난과 도덕적 심판이라는 더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앞날은 훨씬 더 험난해 보입니다. 그는 역대 다른 대통령들이 걸었던 길처럼 결국 법의 심판을 받고 수감될 운명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그는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권좌에서 내려왔으며 다시 그 자리로 복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의 건강 문제입니다. 그는 본래 차가운 기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폐쇄적이고 음습한 감옥 환경은 그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을사년의 겨울은 그에게 아주 힘든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 시기를 무사히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수감 생활이 길어진다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쓰러지는 모습까지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설령 재판 결과가 나오고 형을 살게 되더라도 건강상의 문제나 다른 정치적 변수로 인해 오랜